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실전 GS A형 1회차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이제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사실 이제 특허법 고득점을 맞으려면, 이제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주어진 사실관계가 있을 거잖아요, 문제에. 그럼 그거를 다 답안지에 녹여내려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문제를 드렸는데 1번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굉장히 길 거예요. 그러면 그 사실관계를 사안포섭에 다 녹여내셔야 돼요. 이거 연습을 진짜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안포섭 할 때 굉장히 디테일하게 해야 됩니다. 할 때 디테일하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계속 실전 GS를 거듭하면서 연습을 하시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거는 설명회에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게 논리적인 답안 작성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답을 맞추는 게 좀 중요하긴 하잖아요. 근데 교수님들이 채점을 할 때 원래는 채점평을 옛날에는 남겼는데 그 채점평에 뭐라고 하셨냐면 답을 맞추는 것도 중요한데 그 답까지 이르기까지 논리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시거든요. 그 말이 뭐냐면 답은 틀려도 논리적으로 어느 정도 맞으면은 점수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논리적인 답안을 작성하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요즘 경향을 좀 보면은 이제 특허법 문제를 이제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해보면은 일단은 크게 이제 쉬운 문제와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해볼게요.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자, 쉬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탑10 판례, 최신 판례 당연히 중요한 문제, 당연히 나올 것 같은 문제들이 이제 쉬운 문제에 해당되는 거고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는 이제 기출 문제를 풀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약간 뭐 조치 문제라든지 사실관계를 엄청 복잡하게 주고 뭐 갑과 을의 조치를 설명하시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뭐 표준 특허 아니면은 뭐 프렌드 이런 거 좀 나왔죠. 완전히 생소한 점들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구성을 시키냐면 이제 특허법 판례를 약간 섞어요. 특허법 판례를 예를 들면은 이제 59회 같은 경우에는 영업양도 판례 섞었죠. 그리고 58회 같은 경우에는 그 중복 심판에 관한 최신 판례 원심법원 단계 이 법리를 섞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어려운 문제 구성을 할 때 약간 특허법 판례를 섞어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실전 GS를 통해서 특허법 판례도 약간씩 넣을 거예요. 왜냐면 이런 경향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수험생 입장에서는 내가 모르는 게 없게 하는 게 목표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시험장에 가면은 모르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교수님들이 채점평에 남겨줬던 말을 보면은 자, 특허법 고득점, 이제 특허법뿐만 아니라 이제 별사 시험에서 고득점을 막기 위해서는 모르는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교수님이 실제로 써주셨거든요. 교수님들도 알아요. 이거 내면은 학생들이 모르겠구나. 이걸 아는데 이거를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교수님들이 좀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무리 좀 어려운 문제가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는 쓸 수 있을 그런 논리적인 좀 그런 실력을 좀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제 실전 GS 특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안포섭 디테일, 답안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논리적 답안 작성, 이건 뭐 당연한 거고 두 개는. 그 다음에 문제 구성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저희가 최신 판례 다룰 거고요. 탑10 판례 당연히 다루고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뭐 특허원 판례 같은 것도 섞어서 낼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마쳤고요. 그러면은 일단은 1회차 볼게요. 1회차. 일단은 제가 1번부터 4번까지 쭉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문제를 했는지. 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완성 발명, 완성 발명 판례이죠. 근데 문제 1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미완성 발명에 관한 판례를 제가 낸 건데 그 판례가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되게 복잡하게. 이거는 사실 1차 공부를 하시면은 당연히 암기를 해야 되는 문구였을 건데 이렇게 2차 시험으로 나오면은 조금 복잡해지거든요. 그 판례가. 이거는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잘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2번이 이제 최신 판례입니다. 이게 2022년 8월에 선고된 판례인데 이거는 뭐 당연히 A급 쟁점이고요. 그리고 결론은 되게 간단한데 이제 판례가 어떤 논리를 구성했는지만 좀 살펴보면 되는 쟁점입니다. 3번도 A급 쟁점이죠. 3번도 A급 쟁점인데 이게 PEP 전과에 관한 판례인데 이것도 당연히 A급 쟁점이고 당연히 올해 시험에 충분히 나올 만한 그런 쟁점입니다. 뭐 4번 같은 경우에는 이건 뭐
이거는 뭐 법적 조치 이런 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많이 나왔던 쟁점들인데 이거는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요. 1문제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보면은 제가 그 사실관계가 쭉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특허법에서 고득점을 막기 위해서는 사실관계를 최대한 녹여내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문제를 읽을 그 단계에서부터 표시를 엄청 해야 돼요. 아, 이거 나중에 답안 작성할 때 사안포석으로 녹여내야겠다, 그런 식으로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문제를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보면은 갑은 명칭을 침수시 누전 방지 장치로 하는 이 사건 특허 발명의 특허권자이다. 참고 범위에는 A, B, C 및 D가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발명의 설명의 실시대에는 A, B, C 및 D 프라임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거 밑줄 딱 쳐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사건 특허 발명은 누설되는 전류를 감소시켜 감전을 방지하는 것을 기술적 과제로 하고 있고, 그 명세서에는 뭐 쭉 나와 있고 효과가 어떤 경우에 잘 나타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것도 다 사안포섭에 녹여내셔야 되는 문구입니다. 이런 거는 읽을 때 딱 체크를 해놔야 돼요. 왜냐면은 문제를 다 읽고 나서는 이 그 사실관계를 까먹거든요, 풀다 보면은. 그래서 이걸 표시를 해서 이거는 사안포섭으로 남겨놔야겠다, 이런 기재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한편 동정업자글은 특허심판원의 갑을 상대로 미완사 발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효심판을 청구를 했습니다. 쭉 아래에서 이 글은 이제 신취소를 제기를 하였고, 갑은 위 신취소에서 A, B, C 및 D 더블 프라임을 포함하는 침수시 누전 방치를 검증 시료를 제출을 했어요. 위 검증 시료에 따르면 누설되는 전류가 감소되어 감전이 방지되는 것이 사실 확인되었다. 그리고 아래 동사한 기술자가 D, D 프라임, D 더블 프라임을 서로 적절하게 변경하여 실시 가능하다는 사정이 인정된다. 이 사실관계가 굉장히 복잡한데 사실 제가 여기까지 문제를 끊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아래 뭐 특허번은 이거 사실관계 하나 더 줬잖아요. 근데 사실 그 앞에서 끊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너무 문제가 어려워질 것 같아서 좀 아래 더 준 거거든요. 그러면은 문제 사실관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게 일단은 발명의 설명 있고 참고 범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검증 시료가 있죠. 총 3개가 나오는데 실시례가 보시면 이 참고 범위는 자 A, B, C, D라는 실시례가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발명의 설명에는 A, B, C, D 프라임이라는 실시례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갑이 특허법원 단계에서 검증 시료 같은 경우에는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 더블 프라임을 제출해요. 그러니까 내 발명이 완성된 거야 라고 주장을 하면서 발명의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는 약간 다른 걸 낸 거죠, 갑이. 이 상황에서 이 발명의 일단 기술적 효과를 먼저 판단을 해봅시다. 기술적 과제, 뭐 효과 똑같은 말인데, 이제 기술적 과제가 뭐로 나와 있죠? 누설되는 전류를 감소시켜, 잠시만요. 이게 본 발명의 기술적 효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갑이 특허원 단계에서 검증 시료를 제출했잖아요. D 더블 프라임을. 근데 이 실시례에 따르면은 누설되는 전류가 감소되고 감전을 방지를 시켰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발명의 설명에 게시되어 있는 이 실시례나 이 실시에 따르면 누설되는 전류를 감소시키긴 했어요. 그런데 감전까지는 방지를 못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건 약간 기술적인 내용이 좀 가미가 됐는데 이건 그냥 듣고 잊어주세요. 인간의 몸에 15mA 전류 이하로 흘러야 감전이 방지된대요. 그런데 발명 설명이나 청구범위에 의했더니 누설되는 전류가 감소가 됐는데 15mA는 이상인 거예요.
근데 감전을 방지시키지 못한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발명이 과연 미안전 발명에 해당하는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